그 어느 때보다도 금통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시즌이죠. 네. 그래서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50bp 금리를 올린 이후에 우리 금융시장에 이것이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더 금리를 올릴지에 대해서 이제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커져서 맞습니다. 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정다운 퀀트 담당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베스트 정다운입니다. 저희 신중호 앵커님과 같은 하우스에서 얼굴을 맞대고 있는. 뭐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이시지만 김장을 푸시고 네. 예, 쉽게 또 풀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 첫 번째 질문 제가 드릴게요. 어제 금리 발표 이후 우리 금융시장의 반응이 어땠는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네, 일단 어제 금통위에서 50bp 금리 인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기준금리가 3%로 결정이 됐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한 인상 폭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는 않았다. 다만 터미널 레이시 3.5%로 제시를 하면서 이게 좀 가능한 레벨인가에 대한 생각은 조금 들기는 했지만 어찌 되었던 생각보다는 완화적인 전망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금통위보다는 다른 이슈들이 오히려 시장에 영향을 좀 더 많이 미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미국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 수출 금지를 1년 유예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던 점, 이 상당히 좀 반도체 업종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다른 한 가지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어떤 게 있냐면은, 다른 한 가지로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전자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죄송한데 제가 한 가지가 잠깐 지금 대본이 파일이 좀 이상해가지고 그 죄송합니다. 봐요. 네, 긴장하잖아요. 팀장님. 이게 저 때문에 사실 이게 생각보다 조금 일찍 팀장님이셔서. 연결이 돼가지고 잠시만. 이해합니다. 모시고 있는 팀장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잖아요. 예, 그냥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가 뭐냐면은 예. BOE 국채 매입 프로그램 연장 가능성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가 되면서 그 부분이 좀 금융시장에서 불안을 자극을 했던 부분이 좀 완화됐던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FT에서는 네네네. 발표가 나왔지만 두 번째 질문이 사실 최근에 길트발 변동성을 좀 우려하는 시각은 여전하거든요. 오늘 이번 주까지 또 시간을 주겠다라는 영랑은행의 총재의 얘기도 있었지만 또 뒤로는 비밀리에 또 재매입을 시사하는 것까지 나오다 보니까 뭐 예. 이랬다 저랬다. 예. 제 개인적으로는 그 90년대 초반에 조지 소로스의 어떤 파운드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네. 포지션을 정확하게 구축하지 않기 위한 어떤 화전 양면전 작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고의적으로. 예, 뭐 예. 일단 그런 부분들 대외적인 변수들이 지금은 상당히 어지럽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에서 좀 포인트를 좀 잡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디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일단 누구나 좀 얘기를 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시장 매크로 지표 쪽에서는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 수익률을 좀 분해를 해보면은 멀티플이 크게 축소가 되면서 지수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서 이익단에 대한 기대 역시도 둔화시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더욱 우려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멀티플을 축소시켰던 부분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고, 그에 선행해야 되는 조건이 바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지표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매크로 단 말고 개별 종목 단위라든지 아니면 시장에 대해서 봤을 때에는 주가 레벨이 얼마나 낮아져 있느냐 역시도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저도 이제 통화 연결되었을 때 얼핏 들었는데 한국 시장이 가장 싼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뭔가 싼 종목에 대한 접근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어제 업종별로 미국 시장에서 수익률을 살펴봐도 구글이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커뮤니케이션 업종들이 주가가 거의 가장 많이 내려온 업종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업종들에 대해서 주가가 조금은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은 주가 하락폭이 좀 충분하지 않았나라는 시장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주가 레벨 역시도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환 시장에서 특히 이제 영국 이슈도 이번 주에 굉장히 시장의 변동성 확대했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다 잘 알고 있어서 앞서 저희가 선배능이라는 얘기도 했고 네. 금통위에서도 이창용 총재가 뜨뜨미지근하게 얘기하지 않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뭐 확실한 확실한 네. 스탠스이잖아요. 내년까지 나 분명히 3.5%까지 올린다고 말했다. 나 분명히 경고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여기서 추가 질문 하나만 좀 드리고 네, 싶은 네. 게 저희 시청자분들도 마침 일본 질문을 좀 하셔서요. 네. 제가 헤드라인에서도 일본 엔화가 146엔대 기록하면서 2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일본 중앙은행만큼은 지금 계속해서 완화 정책을 고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것은 증시의 호재인지 아니면 또 제2의 영국발처럼 시장의 불안감을 가중시키지는 않을지라는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변수도 고려를 하고 계시는지 정다운 연구원 네네. 일본에서 BOJ에서 완화적인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불안이 일부 있었기는 합니다만 일본은 영국과 다르게 국채 매입을 하고 환율 방어를 이미 해오던 와중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영국처럼 그렇게까지 높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에너지 가격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유럽 같은 경우는 에너지 위기라고 얘기가 될 정도로 에너지 비용이 상승한 지역인데 일본은 그래도 그보다는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영국과 같은 금융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옵션 만기잖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한 8개월일째 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늘 좀 약간 이 장 후반에 변동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도 좀 있는데 수급적인 부분도 좀 체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옵션 만기일에는 결론적으로 봐서는 미결제 잔량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아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식 선물이라든지 미니 선물 같은 경우에 롤오버라든지 아니면은 차익 거래에 대한 상환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 현물 매수 가능성은 있기는 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만 들어보면 바닥을 다질 수 있는 것인가? 예. 그리고 정말 그 코스피가 상대적인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싸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해도 괜찮나라는 희망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곧 실적 시즌인데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눈높이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요. 맞아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우리 정다운 연구원께서는 또 퀀트 담당이시니까 실적 시즌의 숫자들을 굉장히 많이 만지고 계실 텐데 연구원님이라면 이제 투자를 해야 할 시기다 혹은 아직은 좀 기다리자 어떤 전략으로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와는 상관이 없이 지금 가격대면은 사야 되는 가격인 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영국에 이어서 또 일본에 대한 질문까지 하셨던 것처럼 내년 1분기까지 경기는 안 좋을 게 거의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쉽게 손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이 아닐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생각으로 가격을 봤을 때는 당연히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선 거는 분명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 시즌을 맞아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좀 봐야 될 텐데 저희는 앞에서도 언뜻 힌트를 드렸던 것처럼 저평가 종목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PBR이 0.85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2022년 2분기 확정된 북밸류를 기준으로 0.85배인데 2008년 금융위기 저점이 0.81배였기 때문에 상당히
큰 리스크, 시스템 리스크까지 어떻게 보면은 일부 반영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레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메리트는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저평가 종목 같은 경우에는 통과 특성상 어떤 부분이 나타나냐면 지수가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보일 때 좀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는 성과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저평가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익 컨센서스 추이가 좋은 종목들, 이익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이 전통적으로 실적 시즌의 성과가 우수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업종이 어떤 게 있냐라고 살펴보면은 조선, 자동차, 유통, 필수 소비재 같은 업종들이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이익 컨센서스가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한 싼 종목을 찾아볼까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퀀트 담당 정다운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